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학생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뭐죠? 어, 물론 당연히 저도 그렇고 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면 수업이 100배 낫다고. 근데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뭐냐? 억지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선생님이 올리시면은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영상 같은 경우는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그죠? 문제 풀다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거 들으시면서 풀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 같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애초에 그냥 이거 먼저 듣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하셔도 되시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면은 내년 3월에 고등학교 들어가시면은 한 1, 2주 있다가 아마 모의고사를 바로 보실 거예요. 근데 그 모의고사 스타일이 여러분들 반배치고사 보셨죠? 그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그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죠? 한 17문제 듣기 나오고, 그죠? 어법? 우리 그동안 막 어법 중심으로 공부했지만 한두 문제 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다 독해. 여러분들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고일 프로그램에서 영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모의고사 스타일, 모의고사 스타일이 사실상 이제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유사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또 그 부분의 능력을,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풀이라던가 여러분들 VTR 때 막 단어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앞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잠깐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첫 주차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OT 첫 주차에 첫 주차 첫날에 OT 하고, 그리고 요게 16년도 지금 6월이죠. 그죠? 16년도예요. 그래서 맨 첫날에 요거 하면서 요거는 이제 쉬운 지문이다, 꼭 맞춰야 되는 지문이다 말을 하고, 다음 주 뭐 17년도나 18년도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나는데, 요 지문 같은 경우 아마 같이 한 게 기억날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영어를 이렇게 쓰는 게 한글로 그렇게 바로 직독직해가 되면은 그게 바로 최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나는 쓰고 있다, 너한테. 그래서 on behalf of, 요 단어를 아셔야지 요 첫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뭐를 대신에 뭐뭐를 위해서, 그래서 애슐리 헤이를 대신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had,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pleasure, 기쁨을. 코칭 가르치는 애슐리를. 그래서 in soccer, 축구팀에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have had, 그래서 have 더하기 pp가 쓰여서 현재 완료가 쓰였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have pp, 현재 완료니까 for 쓰이고 for 다음에 3 years, 기간이 쓰였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죠? 네, 기억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독해 수업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어법을 건드리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 수업은 독해 위주 수업이니까 나는 가졌습니다, 기쁨을. 그래서 코칭하는 기쁨을, 애슐리를 축구팀에서 for 3 years,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애슐리를 코치했구나, 가르쳤구나. 그리고 인스트럭트, 지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녀를, 스페인어를 during, 그래서 뭐뭐 동안, her, 그녀를 freshman, 그래서 freshman이 1학년, 뭐 신입생,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죠. 그래서 신입생 연도에 언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글 쓰는 사람이, 여기 있는 아이가 이 예실이라는 사람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때 스페인어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법적인 특징으로 during이랑 while 설명드렸었죠.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 온다. 그런 식의 설명 잠깐 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애슐리는 보여줬습니다. a very, 굉장히 very 강조죠. strong, 강한, commitment, 전념, 헌신, 전념이나 헌신을 보여줬다. to both,
양쪽 모두 her. 그래서 athletic 운동적인, academic 아니면 뭐 학업적인 performance 뭐 수행 능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슐리가 굉장히 강한 전념이나 헌신을 보여줬구나. 뭐 운동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운동하는 데는 여기 축구하면서 뭐 알게 됐고, 아카데믹 공부하면서는 뭐 스페인어 가르치면서 아니면 뭐 그 위에 학교 생활 하면서 알게 됐겠죠. She frequently goes the extra miles to help her.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옆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책을 보시면은 거기 어떻게 해석돼 있죠? 특별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she frequently goes the extra mile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 보고 특별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100%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녀가 frequently 자주 goes 간다 the extra. 그래서 extra라는 뜻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extra 뭐 추가의 여분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일이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를 안 쓰고 이제 마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마일 더 무엇을 했다 그냥 이런 식의 느낌만 가지시면 되세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she frequently 그녀가 자주 추가적으로 뭘 했구나. 즉 앞에 이런 강한 전념, 헌신 이런 단어와 그녀가 뭘 열심히 했다는 칭찬과 더불어서 그녀가 뭘 추가적으로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애를 씁니다. 이렇게 100% 그렇게 일치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뭘 했냐? help 도왔다. 그녀의 학급 친구들을 혹은 뭐 팀메이트를 성취시키는 그들의 목표를 이제 성취시키려고 친구랑 친구들도 많이 도왔구나. 나는 믿습니다. 너가 뭐뭐 할 것을 find 알 것을 찾을 것을. 그래서 뭘 하냐? 그녀가 to be highly 굉장히 매우. 그래서 그때 제가 high랑 highly ly 이제 highly 이제 ly 붙이면서 달라지는 것들 이제 몇 개 설명드렸죠. 뭐 late 같은 경우 late도 원래 늦은인데 lately 하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매우 successful 성공적인 멤버다 구성원이다 of 너의 뭐 student body 그래서 학생 뭐 일원으로서 학생 일원으로서 그리고 요 단어를 알아야지 요 글의 목적을 알아야 된댔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단어를 강조드릴 거예요. recommend 추천한다. 네, 그리고 요게 1주차 주간 평가 때도 요게 빈칸으로 나왔었죠. recommend 뭐 커맨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뭐를 추천하냐? 너가 받아들이기를 그녀를 너의 대학에 그래서 그녀를 좀 입학하게 시켜줘라. 추천하는 추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feel free to contact me 해서 나한테 주저없이 연락해. 자유롭게 연락해. Thank you for your time. 그래서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렇게 되고 요거를 잠깐 이렇게 옮겨볼까요? 네. 아이고, 네, 잘 보이죠? 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늦게 일몰이 늦게 오고 있다. 아이고, 뭐가 잠깐 떨어졌네요. 네. 일몰이 늦게 오고 있다. It had been a hot sunny day.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이었다. 공기는 heavy 무거웠고 still 고요했다. 적막이었다. 나는 보았다. large 큰 분수를 가운데서 타운 마을 가운데서 보았다. 그래서 마을 광장. 근데 거기엔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 광장은 비었다. except for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for a black cat 검정색 고양이가 staring at me. 그래서 그때 staring at이랑 look at이랑 뭐 차이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staring은 막 약간 노려보는 거, look at은 그냥 뭐 보는 거.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 고양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무섭고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shops 매점 그 상점들은 닫았고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었다. I started to grow anxious. 그래서 걱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걱정이 시작됐다. As it got dark. 점점 어두워질 때 나는 walk across to a cafe. 카페로 이렇게 가로질러 걸어갔다. Sat down. 앉았다. 테이블에 앉았다. Putting.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분사구문 요때 설명드렸죠. 놓으면서 내 백을, 내 가방을 어디다? 내 옆자리에 이렇게 놓으면서 그 카페는 비었다. 제외하고
두 명의 거칠게 생긴 남자 두 명을 제외하고 테이블 그래서 next to the window 창문 옆에 있는 테이블에 거칠게 생긴 두 명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카페는 비었다. 즉 나랑 이 두 명의 무섭게 생긴 남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들은 나를 쳐다봤다. 위협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시작했다.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에게.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그 분위기 1, 2, 3, 4, 5 해서 뭐 글루미, 우울한, 뭐 또 뭐 있죠. exhausted, 지친, 해피, 기쁜 이런 식의 그 보기 단어를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5개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이랑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옆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네요. 네. 잘 듣고 있죠? 네. 세 번째, 강한 부정적인 감정은 뭐뭐이다, 부분이다, 인간의 한 부분이다. 강한 부정적인 감정은 문제들은 발생한다. 그래서 어cur이 이제 대표적인 자동사다.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문제들은 발생한다. 뭐뭐 할 때, 우리가 시도할 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컨트롤하거나 혹은 이게 보이나요? 네, 혹은 뭐를 피하려고 이러한 감정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고 이런 감정들을 컨트롤하려거나 피하려고 할 때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냅둬라, 뭐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법, 커프위드 대처하는 거에서 커프위드랑 딜위드랑 똑같은 거다.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법, 대처하는 강한 부정적인 감정에 이다 뭐냐 하면은 take them 이렇게 가져라, 취해라 for what they are 그것이 있는 그대로 가져라. 그래서 메시지다 from your mind 너의 마음과 신체가 보내는 메시지다. intended 몸하는 의도로서 그래서 keep you safe 그래서 너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safe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로서 너에게 이렇게 보낸 메시지니까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막 지우려고 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또 설명드린 게 safe가 금고라는 뜻도 있다.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무섭다면 뭐가 무섭다면 프레젠테이션이 무섭다면 시도해라. 시도하는 것 그래서 시도하는 것 뭐를 시도하는 것 피하는 것을 시도한다. 그래서 you're anxious. 그래서 너의 걱정을 이렇게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will 뭐뭐 할 것이다. likely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reduce 줄일 가능성이 높다. 너의 자신감을 그리고 증가시킨다. 너의 공포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은 뭐 PPT 같은 거 막 발표할 때 막 떨리고 심장 막 빨리 뛰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피하려고만 하면은 너의 자신감 줄이고 공포만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뭐 맞서 싸워라. 너무 피하지 마라. 그렇게 되겠죠. 요 앞에 첫 번째 avoid this feeling 요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요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try to 시도해라. 받아들이려고 시도해라. 너의 감정을 as 그래서 as가 4개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as. 그래서 이거는 뭐뭐로서 쓰인 거죠. 그래서 뭐뭐로서 신호로서 너가 아마도 이렇게 불안하다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는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accept 요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받아들여. accept가 있고 여기 take 여기 있죠. 요거랑 지금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cept 받아들이다, take 받아들이다. 그래서 just like mos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just like most other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너처럼 이렇게 그 앞에서 PPT하고 얘기하면은 다 떨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괜찮아. accept해. 받아들여. 피하지 마.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돕는다. 너의 뭐를 이렇게 낮추는데 무슨 레벨을? 너의 걱정과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는데 도움이 줍니다. 그리고 증가시킵니다. 너의 자신감을. 그리고 만든다. 프레젠테이션을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5개 또 예인지 아니오인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뭐가 어려웠나요? 어? 사실 어떤 그 문장이라기보다는 단어가 어려울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anxious 걱정, confidence 자신감, increase가 이제 증가까지는 알아요. increase 뭐 증가 뭐 증가하는 거 그래 뭐 근데 요거 모르면 또 요것도 요거 아는 게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실 때도 말씀드렸죠. 선생님도 중3 겨울방학 때 워드 마스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능률 복화 그걸로 하시죠. 근데 워드 마스터로 내가 되게 공부를 했다. 그때 학원도 그때는 안 다녀서 그래서 막 시간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졸업코스 끝나고 막 선생님도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막 이것저것 공부에 관한 책 읽어보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서점에 가면 그런 책 많잖아요. 뭐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 1등 뭐 그런 책인데 그런 책 읽으니까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중3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영어를 끝내야 됐다.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 영어학원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다녔거든요. 영어학원을. 그때 이제 뭐 단과 뭐 비슷하게 그래서 ECC라고 이름 말해도 되나? 아이고. 그래서 그런 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그래서 학원 다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그만두고 수학학원 고등학교 때 다니고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때 중3 겨울방학 때 단어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동기부여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막 혼자 이렇게 막 진짜 막 혼자 이렇게 옆에 쓰고 써보고 혼자 막 시험도 보고 그때 뭐 학원도 안 다녔는데 뭐 누가 정기적으로 뭐 체크해 주겠어요? 그냥 혼자 여기다 단어 써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써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모의고사에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문 독해하는 데 있어서 독해 문장이라기보다는 사실 단어 문제가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워라.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거까지 하고 잠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nteresting study. 그래서 study가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죠? 중학교 때까지 다녔다. 연구하다, 뭐 결과, 뭐 그렇게 해서 어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뭐에 대한 얼굴 표정.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뭐에서 미국 심리학 협회에 의해서 15명의 중국 사람들과 15명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took part in 참여했습니다. 연구에 그들은 보았습니다. 감정 중립적인 중립이란 단어예요. 감정 중립적인 표정들, 즉 무표정이란 단어겠죠. 무표정인 표정 사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randomly 무작위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분류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들을 기쁜 걸로, 슬픈 걸로, 놀라운 걸로, 공포스러운 걸로, 아니면 화난 걸로. 이 반응들은 허락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하는데, 식별하는데, 구분하는데 3개 다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얼굴 표정 이런 특징들이 참가자들이 연관시키는지 with each emotion 각각의 감정들과. 그래서 이 연구가 허락했다. 이 뜻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결과, 이 반응을 통해서 허락했다. 연구자들. 이거는 이 반응으로 연구자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했죠. 그래서 이 반응이 연구자들을 허락했다. 즉, 이 반응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발견했다, 찾았다. 뭘 찾았냐면 중국 참여자들은 rely on, 의지합니다. 더 많이 의지합니다. 눈에 to tell, 그래서 구분하는데 tell이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로 쓰였어요. 그래서 구분한다, 얼굴 표현을 구분하는데 더 많이 쓰였다. while이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반면 두 개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뜻은 이거는 반면. 그래서 while 스코틀랜드 참여자들은 의존합니다. 눈썹과 입에 더 의존합니다. 그래서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해서 사람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합니다. 행복과 슬픔과 화난 얼굴 표현들을 in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that is,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앞에를 다 이제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얼굴 표현은 뭐냐면은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다. 감정의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표정을 막 보여줘요. 똑같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 보면 중국 사람들은 뭐에 더 의지했다? 어디 있죠? 그죠? 눈에 더 의지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눈썹이나 입에 더 의지했다. 그래서 당연히 어디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느냐가 다르니까 똑같은 사진이라도 다르게, 이 사진 똑같이 1번 사진 보여줬는데 중국 사람들은 얘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했지만, 스코틀랜드 사람은 이 사람 약간 뭐 슬픈 것 같은데 이렇게도 분류하고. 예, 그래서 그 감정이란 게 똑같은 얼굴 표정이지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예.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게 그 뭐지? EBS인가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EBS에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물체라던가 상황을 인식하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그러니까 뭐 한국 포함해서 동양 사람들은 약간 그 상황이라던가 그런 거에 좀 의존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좀 더 하나 물체라던가 개개인 거기에 일단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한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왔다는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본 게 기억이 나서 잠깐 요거랑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해보시고, 또 책이랑 해석 참고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다시 볼게요. 어떤 나이 많은 목수가 준비되었다. 뭐를 은퇴하기를. 그래서 은퇴할 준비를 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보스에게. 그래서 그 목수의 보스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수, his. 그래서 이것도 he가 되고, 이 he는 앞에 이 목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말했다. 뭐를? 떠날 계획을. 그래서 어딜 떠나냐면 이 사업을 이제 떠나려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훨씬 더 레이저. 그래서 우리가 뭐 레저 스포츠, 레저 이렇게 하죠. 거기서 레이저,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뭐 느긋한, 한가로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인생을, 그래서 느긋한 인생을, 여유로운 인생을 누구랑? 그의 가족과. 그래서 목수가 나 이제 가족들이랑 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의 보스에게 그의 계획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아마도 그리워할 것이다. 페이책, 뭐 월급,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주 이렇게 받던 돈을 그리워할 거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그는 원했다. 은퇴하기를 원했다. 보스는 미안했다. 보는 것을. 그래서 그래서 여기 히스는 요 앞에 보스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지칭 추론이라서 이런 식의 대명사 표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스의 좋은 월커, 굿워커는 여기 칼펜더겠죠. 그래서 그 좋은 칼펜더가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미안했다. 그래서 요청했다, 물었다, 요청했다. 여기서는 요청했다로 쓰였습니다. 에스크, 물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 그가 즉 여기서 히는 그럼 또 목수겠죠. 목수가 아마도 만들 수 있냐, just one more, 하나의 집을 더 만들 수 있냐, as 뭐뭐로서, 개인적인 부탁으로서. 그래서 집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있냐. 그 목수는 yes 말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은 it was easy to see. 그래서 쉬었다. 뭐가 쉬웠냐면 보기 쉬웠다. 즉 그만큼 흔하게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뭐냐면 his heart, 그의 심장이 was not in his work. 그의 작업에 있지 않았다. 즉 열심히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는 used 사용했습니다. 뭐 가난한, 안 좋은, 여기서는 안 좋은 bad 의미로 쓰습니다. bad. 그래서 나쁜, 질이 별로 좋지 않은 materials. 그래서 재료를 썼습니다. 그리고 didn't put much time, 시간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혹은 effort,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 into his last work, 그의 마지막 일에. 그래서 보스가 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으로 집 한 채만 지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었는데 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재료도 별로 안 좋은 거 쓰고 뭐 시간이나 노력도 별로 안 들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방법이었다.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 뭘 하는 걸? 끝내는. 그가 평생 동안 한 직업을 끝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 우리가 뭐 유종의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나던가 뭘 끝낼 때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고, 또 마지막도 최선을 다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 어찌됐든
유종임이란 단어 표현이 있다는 뜻이 그죠? 마지막도 마무리도 잘 하고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일을 끝났을 때 그의 보스가 왔다 체크하러 체크아웃하러 이렇게 확인하러 그 집을 체크하러 그래서 그리고 그는 건넸다 여기서 handed 해서 핸드도 손 이렇게만 하면은 이것도 중학교 때까지 handed 건넸다 핸드가 건넸다라고 쓰는 것 그래서 여기서 handed 건네주었다 front door 뭐 앞집 뭐 집키를 현관 열쇠를 to the worker 그 목수에게 그리고 말했다 이것은 너의 집이야 내 선물이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장이 목수를 위해서 너 집 지어라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목수는 자기가 살게 될 집일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지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실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만드는 뭐뭐 할 때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투자를 그것은 getting into a panic 패닉에 빠지는 것이다 손실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만드는 가장 큰 실수는 처음 투자할 때 패닉에 빠지는 거다 이것은 주요한 장애물이다 만드는 데 있어서 강하고 길게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라스트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렇게만 하면 그것도 중학교. 라스트 지속하다. 이렇게 동사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한다. 뭘 위해서? 우리의 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여기 돈이겠죠. 그 돈이 자라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뭐 돈이 돈을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이 또 이렇게 자라서 뭐 돈의 부피가 커져서 그러니까 투자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뭐 그 돈이 시간 지나면 뭐 주식이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를 위해서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don't understand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뭐다 이다 that 뭐뭐다 투자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리스크 위험하고 그리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너는 가끔 손실을 본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도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저금리 시대고 선생님도 이제 경제에 약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라서 한 뭐 100만 원을 뭐 은행에다 넣었다 쳐요. 그러면 뭐 100만 원을 매달씩 100만 원씩 넣었다 쳐요. 그러면은 1200만 원이 되면 1년이겠죠. 은행에서 이자 해서 한 뭐 10만 원 줍니다. 예, 10만 원도 안 됩니다, 사실. 예. 뭐 이자 떼고 뭐 하면은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하면 1200만 원이죠. 12달이니까. 12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는 대가 치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200만 원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어디에 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옷을 살 수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내 삶에서 1200만 원을 이제 떼놓고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뭐 이자 빼고 아까 뭐 10만 원 이제 금리가 뭐 1%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아무튼 10만 원 정도예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제 경제에도 좀 관심 있고 그래서 주식을 뭐 하고 있어. 요 질문을 읽을 때 좀 공감이 갔어요. 개인적으로. 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생각할 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누가 나는 이 돈 다 날릴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겠어요. 그죠? 나는 대박 칠 거야. 나는 뭐 몇 배 될 거야. 로또 복권 살 때도 그러지 않아요? 그죠? 로또 우리가 그거 사면서 당연히 다 안 될 거 같고 안 될 거라고 예측하고 하지만 누가 뭐 로또 뭐 5천 원 사고 10,000원 사고 그러면서 이거 어차피 안 될 건데 난 그냥 살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혹시 몰라 될지.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게 주식을 하면서 주식 같은 거 여기 보면 지금 스톡 마켓 지금 여기 주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리고 그 위험이 손실 부른다. 그래서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은 나는 성공할 거야. 예.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다. 뭐 그런 얘기. 예.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안전빵이기 때문에 예, 보통 수익을 크게 내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게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막 간 떨려서 그렇게 못하고 좀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은행보다는 높은 그런 거 이제 해서 잘 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주식 시장 얘기가 나와서 잠깐 딴 얘기 해봤고, 그래서 비록 모모일지라도 비록 투자는 아마도 falling in price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투자한 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You have to abandon. 그래서 너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 It in a rush. 그것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해서 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금방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the point is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focus on 그래서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인 손실에 근데 rather 뭐뭐보다 근데 장기적인 성장에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 단기적인 손실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러므로 be patient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이게 아마 빈칸이었죠. 참을성을 가져라.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몸에 관해서 not only your stock 그래서 너의 주식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뭐뭐 너의 개인적인 투자 또한 거기서도 참을성을 가져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주식 얘기해서 뭐 주식 얘기 또 하자면은 주식 같은 것도 단기로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길게 보고 이 돈 그냥 내가 1년 동안 안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뭐 나중에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이제 지문이라 생각하시고 요 5개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는 가치를 뭐뭐에 의존해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가치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마도 살 것이다. 어떤 물병 하나 살 것이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이라던가 그런 단위를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a bottle of water, a can of soda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단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 뭐 음료 같은 게 나옵니다. But 그러나 after 뭐만 한 다음에 reading 읽은 다음에 an article 기사를 읽은 다음에 어떤 기사냐 하면 가능한 위험들 뭐에 관한 가능한 위험들 플라스틱병에 관한 가능한 위험들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난 후에 그 똑같은 사람은 아마도 피할 것입니다. identical 똑같은 동일한 그리고 identify 아까 말씀드렸죠. 확인하다, 식별하다, 구분하다 똑같은 그 물병을 다음 날에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샀는데 이렇게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날에 기사를 본 거예요. 플라스틱 병이 몸에 안 좋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음 날에 갑자기 그 물병을 안 쓴다. 뭐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뭐 할 때 1년 후에 레이로 1년 후에 이 같은 사람이 날아갔다 어디로 안티가 뭐뭐에 반대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반대하는 회의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지 말자 뭐 그런 회의겠죠. 그런 회의로 날아가고 근데 이렇게 그 사막으로 이렇게 추락했다. 플라스틱 물병은 아마도 갑자기 되었다. one of the 그래서 뭐뭐 중에 가장 여러 것들 중에 하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이 사람은 보여줍니다. 선호를 어떤 것에 대한 하나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하나의 선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를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다. 증명합니다. 보여줍니다. 랭킹이나 아니면 순서, 서열, 뭐 가치의 순서나 뭐 서열, 뭐에 대해서 모든 선택이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플라스틱 병을 이제 쓰려고 해요. 근데 플라스틱 병이 안 좋아. 뭐 그런 기사를 읽고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고 플라스틱 병 쓰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어서 플라스틱에 반대하는 안티 플라스틱 컨퍼런스
회의까지 참여하려고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막에 떨어졌으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에 반대하는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기사를 접했더라도 그 순간엔 갑자기 그게 다시 또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됐다. 즉 여기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 사람은 가치를 다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쉬운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5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 이해하는 개념, 논증이다. 대비시킨다. 그것을 뭐랑? 의견이랑. 철학에서 논증의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뭐이다. 뭐냐면은 의견과 대립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그거를 그냥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하고 주입시키는 것도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A랑 B를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랑 B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A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B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A와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반대 개념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의견이 뭐지? 근데 논증이란 개념은 우리가 사실 논증이 뭐지? 이러면 약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논증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의견이랑 반대되는 거다. 그렇게 대비하면서 이해시키면 된다.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단순히 믿음이다. 혹은 태도다. 뭐에 관한, 누구나 무엇인가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의견,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싫어.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한다. 우리의 의견들을 all the time, 모든 항상. 우리는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혹은 싫어한다. 특정한 뭐 영화나 혹은 다른 종류의 음식을.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은 근거한다. 대부분 always, 항상 그들의 감정에서. 그래서 의견은 그냥 그들의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나 오늘은 이거 좋았다 하다가 다음날엔 이거 싫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해야만 한다고, 지지해야만 한다고. 그들의 의견을 뭐랑? with 몸으로 어떠한 종류든 어떠한 종류의 증거 가지고. 그래서 야, 너 뭐 치킨 뭐 좋아해? 나는 뭐 후라이드가 좋아. 나는 양념이 좋아.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의견을 어떤 증거랑 해서 같이 의견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야, 너 왜 양념치킨이 좋아? 양념치킨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간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 그죠? 그게 의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논증은 무엇이냐면 약간 다르다. 이거랑 약간 다르다. 그것은 만들어졌습니다. 납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that wants 그 사람의 클레임,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논증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옳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내 주장, 누군가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견은 아까 뭐랬죠? 그냥 자기 감정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지지할 만한 증거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논증은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도다. 프레젠트가 선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죠? 선물, 제시하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제시하려는 시도다. 이유들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in support, wants to connect. 그래서 누군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유들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논증은 are the building blocks. 그래서 철학의 뭐 기초다. building blocks, 기초 토대가 되는 그런 블록들이다. 그리고 좋은 철학자는 누구냐면 who 해서 누구냐면은 able to create,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논증을. 그래서 뭐에 근거해서 단단한 기초에. 그래서 우리가 의견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하면 돼요. 나 이 영화 좋아, 나 이거 싫어, 나 이 음식 싫어. 그리고 다른 사람 납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근데 논증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되고, convince가 있죠. 납득시켜야 되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하면은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철학자들은 단단한 기초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의견은 이런 걸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여기 they don't feel they have to support their opinion 이렇게 되는데 논증은 반대로 단단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랑 논증이랑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미 의견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논증이랑 개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 5개 한번 더 풀어주세요. 뒤에는 13번 해볼게요. 찾는 것 완벽한 신발 맞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렵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신발을 찾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들의 정확한 발 크기를. 그래서 그들은, 즉 어른들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발을 뭐뭐 할 때, 새로운 신발을 살 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스퀴즈가 이제 뭐 우겨넣다 그런 뜻이. 우겨넣다. 어디에? 똑같은 신발 사이즈에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디케이드가 이제 10년이란 뜻인데 s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hile 비록 발은 멈춘다. 길이에 대한 성장은 20살 때 대부분의 발은 이제 점진적으로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가끔 그 여성들의 발은 자라기도 합니다. 모모한 후에, 출산한 이후에. 게다가 너의 발은 실제로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루에 다른 시간 동안 사이즈가 다릅니다.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원래 평균적인 사이즈로. 언제?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다음에 너가 신발을 살 때 기억해라. 너의 신발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지는 맨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되었죠. 너의 발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 아침에 뭐 지금 다시 노말로 들어간다고 보니까 뭐 오후쯤에는 뭐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도 발이 뭐 자라기도 한다. 그래서 발의 크기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정해졌다 이게 아니고 점점 자라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5개 또 풀어보시고 그 아래 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습관. 뭐의 습관이냐? 책을 읽는 습관. 책을 여러 번 읽는 습관은 격려합니다. 장려합니다. 촉진시킵니다. 사람들을 관여하는데 뭐랑? 그들을 감정적으로. 만약 그들이 오로지 책을 한 번만 읽었다면 그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로지 집중합니다. 사건과 이야기들 그 안에 있는. 그럼 it은 북이겠죠. 그죠? 앞에 있는 북을 받겠죠. 그러나 with a second read 2번 읽은 다음에 그 반복된 경험들, 책을 여러 번 읽은 반복된 경험들은 가져옵니다. 초반의 감정들 발생된 책으로부터. 그리고 허락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3개 다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상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그들의 여가 시간에. 그래서 책을 한 번만 읽으면 우리가 뭐 소설책 같은 거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읽으니까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이벤트,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등장인물이 있고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하지만 책을 여러 번 읽게 되면은 좀 더 감정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뭐 가장 선생님은 이제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인가 그거를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냥 스토리에 집중하고 등장인물 집중하는데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그 책과 감정적으로 더 연결되고 똑같은 책이지만 이 책이 왠지 더 신경 쓰이고 내가 제일 아끼는 최애의 책이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은 사람들이 허락한다, 즉 가능케 된다. 뭐가 되냐면 그들의 여가 시간에 이러한 감정들, 책과 그 연결되는 그런 감정들이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여러 번 읽으면 내가 뭐 여가 시간에 이 책 읽으면서 내가 이때는 이런 감정 느꼈었지 이렇게 즐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by 뭐뭐 함으로써 즐김으로써 감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즐김으로써 책을
책을 더 깊게 읽는 감정적인 효과를 즐김으로써 사람들은 됩니다. 더 그들의 감정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친숙성, 이야기에 대한 그들의 친숙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는 것 가져옵니다. 새롭게 된 이해, 오브, 뭐에 관해서 양쪽 둘 다, 책과 그들 스스로. 그래서 이미 책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스토리에 대한 친숙성, 그러니까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토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책을 읽는 것은 새로운 이해를 가져옵니다. 책과 그들 자신을. 그래서 책도 읽으면 책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효과는 보여질 수 있다, 볼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다 with family holiday day. 그래서 뭐 휴가지, 휴양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휴가지. 그래서 다시 방문하는 것, 장소, 할 수 있다. 또한 돕는다. 사람들, 더 나은 이해. 그래서 다시 장소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또한 사람들을 돕는다. 근데 뭘 돕냐면은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돕는다. 그래서 장소와 보스턴, 장소와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책에 대한 이해랑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더 이렇게 깊어진다고 했죠. 더 이렇게 새로워진다고 했죠. renewed understanding. 똑같이 장소 같은 것도 똑같이 장소랑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또 방문하는 것은 더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고려해 보았을 때 뭐를 막대한 이득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저하지 말아라. 다시 재소비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읽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다시 읽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여행 같은 것도 우리가 맨 처음에 뭐 제주도를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경치 보고 오는 거예요. 경치 보고 뭐 여기 한라산이구나, 여기 이렇구나, 바다구나. 근데 또 방문하는 거예요. 또 방문하면은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더 나아지고 여기 이랬는데 내가 이랬던 기억도 있고 이런 추억도 있고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책을 맨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 장소로 한 번 더 그렇게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요 아래 5개도 한번 또 풀어보세요.